자, 가볼게요. 여기는 사화 정치랑 붕당이 시작되는 부분 볼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먼저 훈구와 살인이 뭔지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훈구파랑 살인파 혹은 훈구 살인매라 부르는데 훈구부터 볼게요. 여러분 세조 기억나나요? 원래 이름은 수양대군. 원래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세종인데 원래는 수양대군이잖아. 자, 세종이 아들이었던 문종이 일찍 죽죠. 문종이 일찍 죽다 보니까 이 아들이었던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조카였는데 어린 조카를 죽이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으니 세조입니다. 이 사건을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요? 계유정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을 빼앗은 사건, 계유정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한마디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공신들 있죠. 한마디로 계유정난에 도움을 준 공신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훈구파라 부릅니다. 이 훈 자체가 공훈, 공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입니다. 이 사람은 칠삭동이라고 불러. 보통 엄마 뱃속에 10달인가요? 이렇게 품다가 태어나는데 이 친구는 7달 만에 태어났대. 그래서 생김새도 약간 기형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향인지 몰라도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사람이야. 근데 연줄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다가 세조가 인재를 영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세조한테 달라붙어서 끝내 수양대군이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이 한명회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략가, 꾀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한명회 입장에서는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진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 세조가 한명회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쓰레기 짓을 합니다. 남의 여자를 가로채기도 하고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백성도 괴롭히기도 하고 한마디로 왕 쓰레기 짓을 하는데 건들 수가 없어. 세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쥐고 타락하고 왕권마저도 위협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조가 왕이 되고 예종, 성종 이렇게 연달아 왕이 되거든요. 한명은 얼마나 힘이 셌으면 예종한테 자기 딸을 주고 성종한테도 자기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왕들한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 그러니까 왕의 사위까지 하는 거잖아. 사위가 아니죠. 왕이 사위고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회는 누구도 못 건드려. 세조 왕 만들어줬지. 왕의 장인어른이지. 2대에 걸쳐서. 그래서 쓰레기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훈구파라 부릅니다. 근데 성종 때 참다 못 참은 거야. 야,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 한명회 이런 훈구파 새끼들 손봐줘야 되겠는데? 그럼 이런 세력들이 이미 궁궐에 포진하고 있잖아. 얘네들 누군가 견제를 해줘야 돼. 근데 서울은 없어. 다 훈구파야. 그래서 고려 말대 고려를 지키려다가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 있죠.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충신 중에 누가 있었어? 정몽주 기억나나요? 정몽주의 제자들이 지방으로 다 쫓겨났었거든. 지방에 쫓겨나서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 조선 꼴 보기 싫다고. 근데 걔네들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방의 양반도로 포진하고 있는 거야. 깨끗하거든. 물들지 않았어. 그래서 성종이 지방에서 공부하던 바른생활 사나이들, 이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역할은 쓰레기들 비판하는 거,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인파라 부릅니다. 성종이 지방에 있던 애들을 불러들인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 김종직 쭉 거슬러 가면 정몽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야. 철저하게 유교적인 사람들이야. 왕은 도덕으로서 정치해야 됩니다. 향촌, 지방을 말하거든. 지방이 스스로 정치할 수 있도록 강조했던 사람들. 주로 얘네들을 어디에 앉혔냐면 성종이 3사에 앉힙니다. 배웠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공통된 역할은 언론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 때 언론 역할, 신문 같은 거 역할은, 방송 같은 역할. 그래서 김종직 같은 사람 여기 앉혀가지고 보는 거지. 이 바른생활 사나이가 봤더니 한명회 같은 쓰레기들 쓰레기 타고 다니거든. 전하, 큰 쓰레기 여기 있네요. 처벌하십시오. 전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타고 있어요. 라고 자꾸 얘네들한테 쓰레기 짓을 한다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훈구를 비판하는 역할이 살인파입니다. 그 훈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 자기네들 쓰레기라 그러는데 당연히 으르렁 되겠죠. 힘은 누가 있어? 훈구파가 있잖아. 그래서 쥐들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반격을 가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훈구파의 반격으로 살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크게 4번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을 사화라고 부릅니다.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네 사화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훈구를 견제하던 살인이 입은 피해. 자, 그럼 순서대로 네 개의 사화를 볼게요. 먼저 연산군이 나오는데요. 성종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낳은 아들 연산군,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다른 왕들은 조나 종으로 끝나는데 연산군은 군으로 끝나.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군으로 끝나는 왕이 2명 있습니다. 연산군, 광해군. 둘 다 쫓겨난 공통점이 있고 군으로 불리는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먼저 볼게요. 연산군 때 사화가 2번 일어나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먼저 무오사화. 원인은 아까 김종직 있었죠. 김종직은 이미 이때 죽었어. 근데 김종직이 죽기 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의제라는 사람이 있거든. 중국의 왕이야. 중국의 왕인데 이 의제가 항우라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부하야. 부하였던 항우가 왕 의제를 죽이고 지가 권력을 잡거든. 이거를 조문하는 글이에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조문한다고 하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걸 조문한다 그러는데 김종직이 신하한테 죽은 중국 왕 의제를 애도하는 조문글을 쓴 것이 조문이에요. 이걸 쓰고 김종직이 죽었거든. 근데 이거를 김종직이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비유였습니다. 의제는 왕이었던 단종을 비유한 거고 신하였던 단종을 죽인 애가 누가 있었어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 이거를 비유한 거야. 신하였던 항우가 왕 의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신하였던 수양대군이 왕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비꼰 글이 조의제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잖아. 세조를 비판한 글이야. 이거를 뒤늦게 김종직이 죽고 나서 훈구파들이 본 거야. 안 그래도 살인파들은 자기들이 쓰레기라고 하잖아. 손봐줄 기회가 필요했는데 딱 봤더니 살인파의 대빵이었던 김종직이 세조를 비판하고 있어. 꼰질렀지, 연산군한테. 전하, 당신의 할아버지 세조 욕한 글이에요. 김종직 살인파들이 당신 할아버지 욕했어요. 그래서 연산군 빡 돌아가지고 살인 새끼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김종직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김종직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 땅속에 묻혀 있잖아. 이렇게 관 해가지고 관 속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김종직을 꺼내서 죽은 사람의 대가리를 자릅니다.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역사적으로 부관참시라고 불러요. 역사 용어인데 자주 나와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관 뚜껑 열고 모가지 잘랐다 이거야. 그럴 정도로 화가 난 거야. 자기 할아버지 욕했다고. 훈구파는 박수 친 거지. 보복 성공 해가지고. 자,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 패비 윤씨가 배경이 됩니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윤씨. 누구냐면 연산군 엄마예요. 연산군 엄마니까 누구 와이프겠어? 성종의 와이프. 얘가 윤씨였거든. 근데 성종이 좀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윤씨가 자기 남편이 왕이지만 여자를 좋아하니까 질투해가지고 야사에는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혔다는 기록이 나와. 밥상도 딱 뒤엎어가지고 김치 포대기가 그냥 성종 머리에 탁 쫙 그럴 정도로 윤씨가 야사에 의하면은 되게 난폭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성종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 용안을 싹 긁었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져 옵니다. 정식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성종도 참다 별명이 리틀 세종이라고 그랬잖아. 되게 성인 군자 같거든. 근데 싹 긁고 김치 딱 튀기니까 씨발 못 참겠네 해가지고 성종보다는 그 신하들이 죽이라고 사약 먹이라고 어떻게 왕한테 긁을 수 있냐고. 그래서 연산군 어머니였던 윤씨를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이 사실을 몰랐어. 어렸을 때라서 신하들한테도 조용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이 연산군 폭군인데 이 새끼 쓰레기인데 지 엄마 어떻게 죽는지 알면은 이 새끼 폭발하니까 조용. 근데 꼰지른 거야. 훈구파가. 전하 일로 와보세요. come here. 네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씨발 이 새끼들이 해가지고 사약 먹고 되졌어 해가지고 안 그래도 쓰레기였던 연산군이
지 엄마 어떻게 죽은지 알고 꼭지가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 사약을 주라고 했던 관리들, 사약을 갖다 바친 관리들 싹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살인파가 휘말려서 죽게 돼. 근데 문제는 훈구도 같이 죽고. 왜? 윤 씨 죽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들어봤나요? 한명회가 있었거든. 아까 나왔었죠? 훈구 대팡. 얘가 죽이라고 그랬거든. 얘도. 연산군 어떻게 했을까? 한명회 이미 이때 죽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묻혀있는 한명회를 꺼내서 대가리를 자릅니다. 뭘 당한 거야? 부관잡시 당했어. 그래서 어제 영화 관상 봤다면서요. 관상 보면 이런 대목 나와요. 한명회가 첫 장면이 이거야. 되게 공포에 떨고 있어. 자기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왜냐면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는데 자기 관상 좀 봐달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목이 날아갈 상이라고 해가지고 살아생전에 졸라 불안에 떨었어. 너무 용하다고 하는 관상쟁이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후이부사도 항상 달고 다녔거든.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죽었거든. 그래서 속으로 씨발 구라쟁이구만. 괜히 쫄았네 하고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다음에 나중에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걸 묘사한 게 영화 관상이에요. 이해돼요? 한 명은 몰랐던 거지. 죽고 나서 목이 날아갈지. 그래서 나는 관상 영화 보고 야, 잘 만들었다. 한 명이 이때 부관잡시 당했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졸라 많이 죽고, 이때 한 명이 비롯해서 또 졸라 많이 죽고,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연산군 막 쓰레기 짓 하잖아. 도덕국가, 성리학국가에서 이런 쓰레기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몰아내는 것을 지금 쿠데타라고 부르죠. 이때는 반정이라 불러요. 이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 부릅니다. 반정.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된 사건. 그래서 연산군이라 부른댔잖아. 뒤에 광해군 또 나오죠. 그때 또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반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인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인조 반정. 그래서 우리는 군이라 부르는 왕 2명의 반정이 2번 있었다라는 거. 결론은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중종은 이제 몰아냈으니까 이런 폭군 몰아내고 자기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인파의 또 대빵이었던 조광조란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초울트라 바른 생활 사나이. 이름 봐봐.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름 자체가 바른 생활 사나이야. 그래서 조광조 아주 고지식하고, 그래서 너무 고든 사람이라서 너무 좀 융통성이 없어. 그 왕한테 막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 유교 공부하셔야죠.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중종도 나중에 막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내용이 상당히 힘 잘 나오는데, 먼저 현령가라는 걸 실시를 해. 추천을 통해서 살인파를 불러들입니다. 살인파를 불러들이지만 원래 관리가 되려면 뭘 통과해야 돼? 과거제잖아. 앞서 얘기했지만 과거제도 3년에 한 번씩 일어난단 말이야. 뽑아봤자 3년에 몇 명 뽑는다 그랬어? 33명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 기다려야지 33명밖에 안 뽑히니까 살인파를 자기들 세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빨리빨리 살인파 불러들이는 거지. 살인파 다 지방 짱 박혀 있잖아. 그래서 추천, 전하,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서 빨리 불러들이는 거야. 그리고 철저한 유교 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궁궐 내에 도교 관청이 있었거든. 폐지를 해. 당연하겠지. 그리고 요구합니다. 위훈 삭제. 위, 가짜 위. 훈, 공훈. 훈구파할 때 이 훈자 쓴다 그랬죠? 가짜 공신들을 삭제하십시오. 전하, 중종반정 때 공신이 된 새끼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 CCTV 돌려봤더니 중종 반전 날 거기 없었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가짜 공신이에요. 공신 자격 박탈하십시오. 노비 땅 준 거 다 박탈하십시오. 그래서 가짜 공신들 삭제하자고 주장을 해. 가짜 공신은 맞아. 근데 이 가짜 공신들 입장에서 자기들 가짜니까 중종 반전 때 PC방에 있었다라고 너네 가짜지 토해내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까? 얘네들이 자기들 기득권 다 내려놓겠어? 반격을 가하죠.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뭘 세팅하냐면 나뭇잎파리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읽으면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를 꿀로 바릅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그리고 왕이 가는 길목에다 딱 던져놨대.
그러니까 꿀을 바르니까 곤충들이 와가지고 갉아먹고 이 글자만 선명히 남은 거지. 근데 중종에 딱 가다 보니까 뭔가 있어. 신하들이 가져와서 봤더니 주초유양이야. 뭐야 씨발. 그 신하들이 부추기는 건지. 전하 보십시오. 주초유양입니다. 이거 두 글자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전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 이게 한자로 조씨거든. 조씨. 조광조한테 조자거든. 전하 이거 상소롭지 않습니다. 이거 합치면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 개혁 정치 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전하! 봤더니 중종이 근데 본인이 봐도 이거 말이 좀 안 되거든. 씨발 이거 조작 같은데? 주작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광조 실증 났거든. 너무 고지식하니까. 그래서 전하도 조광조 꼴보기 싫은 살래에 훈구파가 이렇게 계략을 짜니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 위헌삭제를 주장했던 조광조에 반발하는 거지. 그래서 주초유양 이파리 사건을 조작을 해서 살림 세력을 싹 죽여버리죠. 이게 그 유명한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입니다. 이해되죠? 자, 네 번째. 자, 이제 중종 다음이야. 중종 죽었어. 근데 다음 왕의 후보가 인종 아니면 명종이야. 근데 문제는 인종 쪽에 외삼촌이 있었어. 근데 거기가 윤씨네. 근데 또 라이벌이었던 명종 쪽에 또 외삼촌이 있었어. 여기도 공교롭게 외삼촌이 윤씨네. 왕이 되기 유력한 인종과 명종의 외삼촌들이 공교롭게도 둘 다 윤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쪽을 대윤이라 불렀고 이쪽을 소윤이라 부른 거야. 큰 윤씨, 작은 윤씨. 그래서 둘이 막 라이벌 경쟁하다가 인종이 왕이 되었네. 가만히 있을까? 뒤져라. 근데 하필이면 또 인종이 또 금방 죽네. 당한 명종 쪽이 또 왕이 되었네. 너네 우리 한번 쳤지 개새끼들 해가지고 뒤져라.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두 윤씨 사이에 이 외갓집 친척들이잖아. 외갓집 친척을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외척. 이 외척 간의 갈등 속에서 또 살림 세력이 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맞나? 등 터져가지고 살인 또 졸라 많이 죽었네. 이게 그 유명한 을사사화입니다. 이 네 사화 이해돼요? 자, 여긴 어려우니까 무오사와 김종직의 조이제문 세조를 욕해서 살인파 죽인 거, 갑자사와 연산군 어머니 죽은 사건 알려지면서 살인도 피해봤지만 훈구도 개죽음 당한 거,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위헌삭제 사건을 일으키니까 주초유양 조직해서 살인 죽인 거, 외척 간의 싸움에 살인이 피해당한 거, 이 네 번의 사화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이해되면 되게 쉬운데 이해 안 하고 외우려면 어려울 거예요. 이해됐나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연산군한테 조이제문 보여줬어. 전하 보십시오. 할아버지 욕했어요. 무어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어라. 무어사와.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야 연산군 네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씨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죽었어? 우리 어머니 원수를 갑자. 갑자사와. 그 다음에 전하 보십시오. 주초유양 남은 이파리 꿀을 벌레들이 먹었습니다. 이런 기묘한 일이. 기묘사와. 자, 외척 간에 치고받고 싸웠어. 마지막에 이쪽이 이겼어. 너무 기쁜 나머지 외치는 소리. 을사! 을사사와. 외울 수 있겠죠? 지금은 비웃지만 나중에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납니다. 무오라 어머니 원수를 갑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일사. 자, 이번엔 붕당정치 갈게요. 자, 지금 네 번의 사화 배웠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훈구가 누굴 친 거야? 살인을 친 거죠. 근데 이 네 번의 사화로 살인이 당하고서도 살인이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훈구파가 사라져. 이제 살인 세상이 된 거야. 근데 살인이 이제 지들끼리 싸웁니다. 언제? 선조 때. 이 살인이 나눠져서 세력을 이루는데 요 세력들을 뭐라 부르냐면 붕당이라 부릅니다. 붕당. 네 번의 사화를 거치고 살인이 살아남았고 붕당을 형성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정당이에요. 빨간색 국민의힘,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있죠. 이런 식으로 뜻을 갖추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줬잖아. 이런 것이 이때는 붕당이라 불렀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의견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거. 그래서 살인이 처음에는 두 개로 쪼개지는데 서인과 동인으로 쪼개집니다.
왕을 사는 기준으로 서쪽에 살고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얘네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훈구파들 거의 사라졌잖아. 이 남아있는 훈구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서인은 야 그래 좀 봐주자. 저 새끼들 쓰레기는 맞는데 봐주자.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 동인은 개새끼들 죽여야 됩니다. 졸라 강하게 나가는 쪽. 그리고 얘네가 이것 때문에 싸워. 2조 전랑 자리 가지고. 6조 기억나요? 2호 예병 형공 중에 2조라고 있어. 2조 내에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또 졸라 땡보직이네. 2조가 뭐 하는 자리냐면 관리를 어느 부서에 임명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2조 전랑이 3, 4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잖아.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런 데를 얘네가 누군가를 앉힐 수가 있어. 비록 낮은 관직이지만 그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장악하는 분당이 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차지하려고 서인과 동인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쪼개졌어. 근데 동인이 또 쪼개져. 남인과 북인으로 또 쪼개집니다. 이해돼요? 왜 쪼개지냐면 이렇게 동인 중에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얘가 지방에서 막 군사훈련 시키고 열심히 했었어. 그러니까 서인이 공격합니다. 동인의 정여립이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하 영모입니다. 영모 해가지고 정여립이 동인 사람이라서 동인 사람들이 피받아야 된 거야. 그러니까 서인이 힘이 세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서인 중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때 선조거든. 임진왜란 때 막 선조인데 선조한테 건의를 해. 전하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세자 다음 왕을 책봉하시지 말입니다. 했더니 선조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 세자 책봉하라고? 나 죽으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가 이 개새끼들아? 해가지고 서인들한테 삐진 거야. 그래서 동인이 전하 세자 책봉한 서인 새끼들 쓰레기입니다. 반격을 가한 거지. 이때 반격을 가할 때 얘는 복수하는 입장이잖아. 정예립 사건 때 당했으니까 복수하잖아. 복수할 때 강하게 죽이십시오 했던 애들이 북인이고 뭘 죽일 필요까지 있으니까 싸대기 한번 치십시오. 남인.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자 정리해 줄게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계기는 훈구 세력에 대한 처벌 문제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2조 전랑 자리 때문에 동인 서인이 쪼개져요. 그러다가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예립 사건과 세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강하게 처벌하자는 쪽이 북인, 약하게 하자는 쪽이 남인. 자, 지금 4대 사화 배웠습니다. 4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살아남았지. 그래서 지들이 붕당을 잃었잖아. 근데 4대 사화를 겪으면서도 얘네가 밟아도 끊임없이 살아나. 그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하면 뭘 써야 되냐면 서원과 향양이라는 거야.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의 학교. 학교는 학교인데 지금 여기 대천중학교 같은 국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예요. 지방에 있었던 사립학교가 서원이야. 그래서 뭐 여기 서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계속 4대 사화를 통해서 죽여놔도 계속 이쪽 서원 출신들이 계속 배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밟아도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지방 학교에서 자꾸 사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게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는 이 지역은 마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을을 누가 통제하냐면 물론 사또도 있지만 이 살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살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 왜냐면 이걸 만들었거든. 향약. 향이 고향 향자야. 고향의 약속. 이 마을 구성원들은 이 살인의 주도하에 약속을 했어. 우리 이 마을을 위해서 이런 거 합시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 4가지 약속을 했대. 좋은 일은 서로 권합시다. 제가 유튜브 해보니까 A4 역사라고 졸라 잘 가르쳐. 종민TV라고 졸라 재밌어. 한번 해보세요. 이걸 누가 주도해? 사림이. 과실상규. 잘못된 것을 서로 규제하는 거야. 누가 A4 역사에다가 댓글 달았어. 씨발 수업 졸라 못하네. 삭제.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됩니다. 누가? 사림이. 예의 바른 풍속을 교제하는 거야. 댓글은 선풀 이쁘게 달아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누가 주도해? 사림이.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 거야. 계정 만들어서 유튜브 구독하기 어려워요? 내가 도와줄게요. 누구? 사림이.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마을 단위로 제정을 했는데 누가 주도하냐면 사림이. 그러니까 사림이 대빵이야.
그리고 또 여기 얘네들이 서울에서 사화로 죽으면은 또 얘네들이 서울 가가지고 계속 배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출이 되니까 훈구가 아무리 짓밟아도 살아남은 거지. 그러다가 동인 서인 쪼개지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또 북인 남인 쪼개지고. 이해되나요? 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서원 학교라 그랬잖아. 근데 제사도 지내. 앞에선 교육시키고 유교 교육, 뒤에선 앞선 성리학자들 있죠. 뭐 맹자, 공자, 아니 우리나라 유명한 선현들, 그런 사람도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성리학 교육하고 유학자 제사 지내고. 근데 서원이 있었는데 왕이 여기다가 간판을 내려줬네. 왕이 직접 글씨로 써가지고 자기 글씨로. 이런 것을 사액했다 그래. 사액. 액자를 내려줬다. 이 간판이 액자잖아. 액자를 왕이 직접 내려줘. 내려주면 뭐가 좋냐면 왕이 토지랑 노비랑 책을 줘. 그러니까 사액을 받으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액을 받은 서원이 뭐냐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든 백운동 서원이라고 있었어. 여기에 왕이 사액을 해가지고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이에요. 우리 보령에도 화엄서원이라고 서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원을 통해서 자꾸 배출되었다라는 거. 자, 향, 약, 고향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민을 조직했는데 유교에 따라서 통제하는 거야. 누가 통제했다? 사림이. 마을을 지배한 약속이다. 그래서 잘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벌 주는 거야. 야, 너 종민TV에 댓글 많이 달았다며? 좋아. 내가 문상 하나 줄게. 너 종민TV에 안 좋아 눌렀다며? 일로 와. 싸대기 대. 때리고. 누가? 사림이. 그래서 성리학 윤리에 근거해가지고 마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간 것. 사림이. 그래서 사림이 향천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 두 가지를 쓰시오. 서원, 향약. 4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쓰십시오. 서원과 향약. 이해되죠? 자, 한 명의 기억나나요? 쓰레기? 잘 봐봐. 세조가 왕이 되는데 1등 곡신이죠. 근데 나중에 예종이 왕이 되는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 뒤이어서 성종이 왕이 되는데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내.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이잖아. 힘이 얼마나 세겠어. 아까 무슨 사화 때 부관 참시당했다 그랬어? 무호사화 아니지.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사화 때. 갑자. 여기 볼게요. 사림의 계보도. 아까 사림 지방이 짱 박혀 있었다 그랬죠? 거슬러 가면은 고름 아래 누구 제자라 그랬어? 정몽주. 고려를 지키려고 했었던. 고려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방원한테 철퇴 맞아 죽었고 지방이 짱 박혀 있단 말이야. 짱 박혀서 쭉 공부하다가 김종직을 성종 때 서울로 불러들였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조광조 기억나요? 기묘사화 때 죽으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천원의 주인공 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파들의 계보예요. 그래서 여긴 기호학파라고 그러는데 기호는 이게 경기도랑 충청도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말하는 거고 영남 지방은 이게 경상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양반들이 성종 때부터 불림을 당했다. 훈구 비판하다가 4번 크게 사화를 당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고 붕당을 이루면서 조선을 장악했다. 자, 서원. 우리 보령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서원, 도산서원이 있죠? 이런 구조야. 문이 있으면 앞쪽에 강당에서 공부를 내. 유교 공부. 뒤에 가면은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리학자들. 서재, 동제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 알아두고 오늘 배운 게 요게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요거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되면 오늘 제대로 배운 거야. 훈구파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진 공신들이었죠. 한명회가 대표적이었고, 근데 한명회 같은 새끼들, 훈구파들 쓰레기짓 하니까 성종이 얘네 견제하고 싶죠. 그래서 지방에 있던 살인파 불러들이죠. 공격하죠. 3사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격하니까 훈구파가 반격가하죠. 그래서 4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1, 2, 3, 4. 그래서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원이 돼가지고 죽었고, 이거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면서 보복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산군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연산군이 쓰레기짓 하니까 중종 반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를 불러서 개혁하는데 위헌삭제 주장했었죠. 위헌삭제 주장하니까 위헌삭제에 해당되는 공신들이 반발했죠. 그래서 주초위왕 이파리 조작해가지고 김현희를 꾸미죠. 그래서 조광조가 피해당했죠.
그리고 중종 뒤를 이어서 인종과 명종이 들어서는데 이 둘이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윤, 소윤 간에 이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 휘말려서 살인파들이 피해를 봤죠. 을사사화. 그래서 4번의 사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훈구파는 소멸이 되었고 끝내 살인파가 권력을 잡고 붕당을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죠. 계기는 이 훈구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 또 한 번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서 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인, 서인 쪼개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자, 차종 정리 갈게요. 자, 훈구 살인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훈구파는 세조를 왕으로 만든 공신들, 한 명의 살인파, 성종이 불러들인 지방 세력인데 한 명의 같은 이 훈구파들이 쓰레기 짓 하니까 김종직을 비롯해서 불렀는데 3, 4 임명되어서 훈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훈구가 반격을 가하는데 이 사건을 사화라고 부르고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화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이 되었었죠.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 패비윤씨, 즉 연산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면서 연산군이 보복한 사건. 한 명에도 죽는다 그랬었잖아. 그리고 중종 때 중종 반종으로 중종 왕이 되었고 조광조를 불러들여서 개혁을 했었죠. 이 중에서 위헌삭제, 가짜 공신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제 쫓아내자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이 가짜 공신들이 반격가했죠. 그래서 주초위양으로 가는 이파리를 조작을 했고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조작을 하죠. 그래서 위헌삭제 사건을 계기로 살인의 피해를 입은 사건, 기묘한 일이 있었던 기묘사화. 그리고 중종이 죽고 인종과 면종 연달아 왕이 되긴 하지만 이 인종이 왕이 되느냐 명종이 왕이 되느냐 라이벌 구도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외삼촌끼리의 갈등, 대윤이냐 소윤이냐 갈등 속에서 공격 치고받고 하다가 살인 피해를 입은 사건, 을사사화라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권력을 잡죠. 그래서 붕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인, 서인, 그러다가 남인, 부인으로 쪼개지는데 붕당이 처음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되는 관직, 이조전랑. 그래서 살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계기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 배출되기 때문이었죠. 서원은 학교라 그랬어요. 제사까지 하는. 그리고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이었었고 향약은 사림이 지방의 권력을 장악한 근거가 되었었고, 그래서 사림이 권력 잡을 수 있었던 배경 2가지, 서원, 향약 꼭 기억해줘야 되고, 한 명의 졸라 쓰레기였었고, 그리고 사림의 계보는 정몽주부터 김종직, 조광조 쭉 이어진다라는 거. 배치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죠. 훈구와 살인파의 대결이 사화였었고 1, 2, 3, 4 4번의 사화를 거치고 훈구는 소멸하고 붕당이, 살인파들이 붕당을 이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동인, 서인 쪼개지고 동인이 북인, 남인 쪼개지고, 요 4가지 외우는 거 중요했어요. 무어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어머니 원서를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